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들어 강북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액 감소가 우려되는 수요자들이 서둘러 거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인 성남시 분당 재건축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분당 재건축 2주주택 후보 5곳을 검토한 결과 입주가 필요한 시점까지 공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 가격은 지난달 10억 39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KB부동산이 2008년 12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거래 가격이 13억 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향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는 시대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처음으로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것이 꿈 같은 이야기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기 이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저희 전문가들이 그 노하우를 꼼꼼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부동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날이 좀 쌀쌀했습니다. 이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는 날이 좀 따뜻해진다고 하죠. 또 여러분께도 따뜻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강경훈 도시연구소의 강경훈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경훈 도시연구소 강경훈 소장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하루가 행복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활기찹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이 국가와 또 국민을 잘 통합하고 외교도 잘 이끌어 나가고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요. 정책이라든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뭐 세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도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제가 그때그때 맞게 또 새로운 정책을 분석해서 또 여러분들의 투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서울시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이 고민되신다면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내가 자산을 불려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229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50대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을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는 아시아 선수촌, 잠실 5단지, 올림픽 선수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대출 포함해서 40억 원 정도를 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40억 원도 굉장히 큰 돈인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오늘 문자 사연을 보면요. 핵심 단어는 이 40억이라는 숫자 같습니다. 이 40억이요. 2017년이나 2016년 요때쯤이면 서울시 어디든 웬만하면 다 강남 포함해서 어디든 다 살 수 있는 가격이었는데요. 지금은 애석하게도 2025년 대선은 오늘 문자 주신 것처럼 잠실 일대 물론 이제 송파에서 제일 가는 급지에서 고르실 수 있는 거지만 그때 한 7년 만에 한 8년 만에 가치를 비교하자면 양극화가 그만큼 심해진 거고 또 화폐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특히 또 2017년 이후에 오늘 문자 사연 주신 분처럼 주택이 한두 개 있으셨거나 아니면 주택이 한 채 있어서 지금 자산 증가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그때 당시 전세로 살고 계셨던 분들은 예를 들어 2017년에 10억의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지금도 뭐 12억이다. 근데 그게 자가였으면 뭐 많게는 30억까지 불어났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연도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항상 집은 구입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아시아 선수촌입니다. 그리고 잠실 5단지고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이 세 군데는 거의 뭐 자동차로 뭐 얘기하면 뭐 벤츠, BMW, 아우디 뭐 다 좋은 겁니다. 그 중에 뭐 어떤 것을 선택하시느냐인데 사실 어떤 것을 하셔도 좋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아시아 선수촌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지역은 한두 개의 혜택이 아니라 이런 입지에 엄청난 메가톤급 개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선수촌을 우선 결론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선수촌은 38평 그리고 47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56, 66 이런 식으로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86년 아시안 게임이고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도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4 그리고 47, 뭐 51, 뭐 57, 64 뭐 이런 식으로 다 큰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잠실 5단지 같은 경우는 다 30평대입니다. 34, 35, 36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오늘 또 40억이라는 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서 지금 매물을 보시면 지금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은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요거를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라 보니까 56평이 47억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시사하는 점이 뭐냐면 이 지역에서 아시아 선수촌 지역에서 50억이 넘어가 버리면 반포 쪽도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40억까지는 이 매물이 완전 소진이 돼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문자 주신 분이 40억을 넘어서 한 7억 정도 또는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서 이 밑에 40억 밑 조금 이상으로 더 추격 매수를 하실 수 있다면 아시아 선수촌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좀 불가능하다 그러시면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셔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40억을 실거래가를 찍었고요. 실제로 접근하실 수 있는 매물은 한 37억대에서 매물이 좀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 같은 경우 같은 34평으로 보자면 체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그래서 한 실거래가는 25억을 찍었는데 27억부터 매물을 좀 고르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 37억과 지금 많은 갭이 나죠. 그래서 저는 34평으로 바로 비교하기는 그렇고 저는 64평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좀 괜찮은 매물이 한 38억 5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같은 올림픽 선수촌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얘는 지금 평당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얘는 지금 평당 6천만 원에 수렴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림픽 선수촌 위치에서 한 40억을 쓰느냐, 그거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잠실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보이는데, 가성비적으로 보시면 훌륭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7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평당 1억이 이제 넘는 거고, 아시아 선수촌도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지 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지분은요, 아시아 선수촌이 지금 가격으로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잠실 5단지가 다 30평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많이 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지분으로 따져보시면 1.6억까지 됩니다. 이게 1.6억이고 올림픽 선수촌 64평으로 보시자면 9천, 아직 1억이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으면 아시아 선수촌을 선택하셔라. 그리고 둘 중에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토지 허가 구역이니까 2년 거주하시고 투자로 빠지신다. 그랬을 때는 그냥 잠실을 추천을 드리고요. 좀 계속 몸테크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는 64평으로 가셔서 지금 가성비 좋은 구간 이거를 구입하신 다음에, 저는 여기도 신통기획 추진 지역이기 때문에 8,500세대로 이제 곧 이제 추진이 되고 가시화가 됩니다. 그럴 때 이런 6천만 원대의 시세 차익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위주라면 올림픽 선수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로 그냥 가지고 가실 거면, 다른 곳에 전세를 사실 거면 잠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아시아 선수촌 쪽에 지금 아시아 선수촌은 서울시에서 2호선과 9호선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2호선, 9호선 또 이 더블 역세권에다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준주거 500%로 또 준주거로 종상향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잠실야구장은 이제 2027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맞춰서 종합운동장이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완성이 되면 요건 철거가 들어가고 돔구장이 이제 생기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호텔이나 아니면 문화,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코엑스에 못지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메가톤급 발전이 있다. 그리고 여기도 스포츠 복합시설이 또 들어선다. 게다가 여기 GBC가 있죠. 그리고 GTX는요, 뭐 A노선, 뭐 C노선, D노선, 뭐 경기, 동서남북 다 20-30분 이내로 집결되는 지역이 되고, 여기 또 요 영동, 대로, 지하 여기는 다 이제 공원화가 되고 그 밑으로는 다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남 중심은 이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실 때 사실은 잠실 5단지든 올림픽 선수촌이든 다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복합 이런 개발에 다 수혜를 받지만 직접적으로 받는 쪽은 아시아 선수촌이다. 그래서 우성 1, 2, 3차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 주신 분이 자세하게 원하시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가장 1순위로 선택하신 아파트는 이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였는데, 아쉽게도 요즘은 매물이 거의 씨가 말랐다, 대형 평형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여유적인 자금이 조금 더 되신다면 그래도 아시아 선수촌을, 그렇지 않다면 제 2안, 3안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더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이 강경훈 소장과 함께 이 투자해 볼 만한 지역을 분석해 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곧 있으면 이 마포구도 30억대 클럽에 가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마포구에 좀 선점 투자해 보면 어떨까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마포 이야기를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마포구 30억 클럽 진입인데요. 아직 진입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아마도 마포
아이언뉴타운에 있는 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지금 실거래가는 한 25억 정도 찍었고요. 매물은 27억에 다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조만간 이제 풍선 효과를 여기가 계속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30억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30억 클럽 시대에 핵심 지역을 투자하라.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이 염리 4구역과 대흥 5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30억 클럽 되는 동네에 재개발 한 3억에서 한 3억 5천 사이를 투자하셨을 때 최상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잠실 40억 사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105억. 근데 이게 효과는 있었습니다. 거래는 줄었는데요. 문제는 이 4% 소수 거래가 다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효과가 없었고요. 이런 96%의 수요가 줄어든 게 다 풍선 효과로 주변 구로 다 줄어든 수요는 임금 풍선 효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2025년 제가 급하게 다시 설정을 했는데요. 해당 구에 30억 아파트가 가능한 지역이나 가능한 지역 또는 존재를 하는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재건축 말고 재개발 투자입니다. 지금 재개발은요 소액이더라도 급지를 무조건 극단적으로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에 이걸로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살아남을 곳인가 요거를 두 번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급지 요게 첫 번째가 가능하시다면 이제 상급지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양극화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위치 기반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정지 투자를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지금 번듯하게 뭐 동의율도 많이 나오고 무슨 추진 단계다 벌써 이런 상급지에는요 벌써 한 8억에서 10억 들어갑니다. 이러지 마시고 분명한 관점을 가지시고 예정지 투자하실 때 극단적으로 입지는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가치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컨셉을 이걸로 잡으시고 제가 여기에 맞춰서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상승 지역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강남 용산 다시 과열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재지정 추가 지정을 하는 데가 언급이 성동, 강동, 마포, 동작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영등포나 광진 이런 데도 충분히 추가 지정이 가능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성동 같은 경우 이런데 그리고 강동은 지금 둔촌이 포레온이 지금 27억 넘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포와 같이 30억 클럽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고덕이랑 명일도 아직 지금 너무 싸죠. 그래서 여기는 급등 지역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핵심이 되는 마포 지역입니다. 마포는요 아이언뉴타운에 핵심적으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동작은 이미 동작은 노량진은 거의 30억 이상 기정사실이 돼 있고요. 흑석도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는 30억을 제일 빨리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그래서 잠삼대청을 묶었더니 또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강남 상구 용산 아파트를 전부 묶었더니 또 거래량만 줄고 가격은 안 잡혀서 앞으로 이렇게 추가 지정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전체를 다 묶었고 앞, 여, 목, 성 이렇게 또 묶었더니 딱 보시면 여기를 가운데를 누르니까요. 요런 데로 가죠.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언뉴타운이고 노량진, 흑석 이런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좀 사진을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사진 찍으시고 요것도 사진 찍으신 다음에 자, 여기 요 전주가 여기서 요 전주인데요. 여기서 더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광진구는 계속 지금 전주보다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시펄겋게 더 전주보다 0.9%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봤을 때 딱 답이 나옵니다. 광진, 마포, 성동, 용산, 종로, 중구, 강남, 강동, 동작, 서초, 성파, 양천, 영등포. 여기서 풍선 효과도 지금 양극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보면 거의 풍선 효과도 안 일어나고 있죠. 그대로 정체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큰 고생을 하실 수 있다. 양극화 매우 심한 시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 22년 1월 10일 기준으로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전국은 지금 89%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은 11%더 회복을 못한 거고 서울특별시는 95%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 쳐 있는 구들은 서울시 평균보다 더 지금 많이 올라 있다. 그래서 강남이나 뭐 서초, 송파 이런 데는요 다 100을 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포가 100을 못 넘다가 최근에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풍선 효과가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전의 화면과 이 화면이 종합을 해봤습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구가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이 이 구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구가 어느 한 구가 좀 빠진다 그래도 그 특정 지역은 또 굉장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실 때는 이거에 따르는 게 빅데이터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포구를 보시기로 했는데요. 마포구가 서울시 이 서부권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핵심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요. 그래서 마포도 이렇게 가운데로 치면 이쪽보다는 이 서쪽이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언뉴타운도 마포에서 제일 비싼 아이언뉴타운도 이 아현동과 염리동 그리고 대흥동을 이렇게 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언뉴타운입니다. 아이언뉴타운은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 마포에서 여기가 있고 그래서 위로는 바로 중심지역 그리고 요 여의도로 바로 갈 수 있고요. 또 옆에 용산구 이제 국제업무지구 생기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주 근접이 광화문과 여의도 마포 공덕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깝고요.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여기 아이언뉴타운도 굉장히 30억을 넘어서 훨씬 더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군도요.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고루고루 다 배치되어 있는 아주 밸런스 좋은 이거 계획도시죠. 예, 아이언뉴타운이기 때문에 정말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서강대, 이대, 연대, 홍대까지 주요 상위 대학들이 4개나 근처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뭐 빵빵합니다. 백화점, 아이파크 몰도 있고요. 또 이렇게 경의선 숲길, 아트센터, 뭐 홍대거리 거기다가 지금 염리 3구역과 아현 2구역은 얼마 전에 다 신축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현 뉴타운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여기가 앞으로 30억 도달할 수 있는 재빨리 도달 가능성이 높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주요 이 마포 아현 뉴타운 인근으로 해서 실거래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마포 그랑자이 여기 있죠. 그리고 더 클래시 여기 있습니다. 아현 2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최고가가 다 한 3, 4개월보다 다 이렇게 1억 4천만 원, 3천만 원 다 올랐고요. 지금 이거는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사시려면 못 사시고요. 매매 호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이런 가격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마포 프레스티지 디자인은 지금 27억에 26억에서 27억에 이제 매수가 가능하신 거고 나머지는 25억, 23억 뭐 이렇게 24억, 23억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언 뉴타운 중심으로 굉장히 이쪽 상단을 중심으로 굉장히 가격 형성이 단단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마포의 최고 입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포 30억 클럽의 중심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포 더 클래시가 있고 마포 신촌 그랑자이 그리고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한 14억, 15억 하다가 요즘에 한 22억까지 그냥 점프했는데요. 이렇게 신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우리가 투자할 곳은 여기 이제 프리스티지 자리가 있으면 여기 염리 4와 대흥 5구역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최상급 입지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 타이밍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염리 4구역은요. 저번에도 한번 방송을 했지만 자, 지금 2종에서 종 상향이 다 3종으로 됐고요. 그래서 지금 1158세대로 또 지금 이제 정비구역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아이언뉴타운으로 지정이 됐고요. 염리 4구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03년에 지정이 됐고 정비구역은 2010년에 지정이 됐지만 과거 뉴타운 엑시트 정책을 했기 때문에 2017년까지 완전 재촉지구까지 완전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아파트 급등을 하면서 재추진을 해서 지금은 정비구역 입안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동의율이 지금 거의 8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추진 전에 그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추진이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구역의 염리 4구역은 매물이 얼만큼 있을까요? 전체에 딱 5개가 있습니다. 어제 본 건데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룸 그리고 원룸인데요. 자, 이렇게 원룸이 지금 8억, 10억이죠. 그리고 투룸이 지금 9억, 5억, 9.5억인데요. 자, 한 달 전에 방송했을 때 6.9억과 7억짜리 방송을 보시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매물은 지금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매물도 몇 개 없을 뿐더러 지금 가격은 이 상태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어떨까 보시면 이게 조합원 분담금이랑 권리 기준가액 요 통지서인데요. 요걸 기반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용 면적 염리 4구역 전용 면적 18짜리가 감정가가 요게 지금 4억 4천에 나왔는데요. 우리 아까 10억에 매수한다고 봤을 때 분담금 34평을 받는다면 10억을 내야 됩니다. 10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프리미엄이 이제 5.6억 정도 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바로 입지가 동일하다는 대흥 5구역은 더 약간 큰 매물도 대지분은 좀 적지만 예를 들어 감정가 좀 보수적으로 4억이라고 봤을 때 4억 5천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 프리미엄이 지금 5천만 원대 그리고 같은 분담금을 10억을 내더라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염리 4구역 거는 초기 투자 10억 그리고 초기 투자 4억 5천 했을 때 자, 안전마진 그냥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니까 안전마진만 따졌을 때는 벌써 5억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흥 5구역에 무조건 좀 투자를 하셔라. 3억에서 3억 5천 갭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셨을 때 30억 가는 이 동네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염리 4와 비교시 대흥 5구역 투자 가이드인데요. 염리 4와 비교시 입지는 동급이지만 프리미엄은 무피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흥 5구역도 22년 전세 사기 그리고 고금리 상태로 지금 대흥 5구역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고요. 21년에 비해서는 한 1억에서 1억 5천 다운이 된 상태입니다. 자, 25년 하반기 시작 전에 진입하셔야 안전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무주택자들은 기존 한 3년, 4년 된 준신축 빌라들을 공략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여기 만약 신축 분양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주택수에 다 빠지는 그런 신축 분양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초기 진입으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대지 지분당 한 1.3억까지는 충분히 나중에 안전마진도 15억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된다. 마포에서 20억 이상 아파트가 둘러싸인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결과가 좋을 것이다. 핵심 입지라고 말씀드리고요.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약한 나홀로 한강변 그런 아파트들을 애매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 마포 최고의 입지 밸런스가 좋은 아이언뉴타운에
투자를 하셔라. 올해 타이밍 놓치면 대지분당 1.4억에서 1.5억까지 상승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후회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내용 보시고 대응 5구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추가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30억 클럽에 진입할 마포에서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지 이 대흥 5구역과 또 염리 4구역을 비교해서 좀 투자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나도 투자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강경훈 소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부자 될 수 있는 지역 분석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지역 분석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 나오셨어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김문준 이사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 마지막 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투자 유망 지역과 투자처 왜 투자해야 되는지 꼭꼭 집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님과 함께 또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되면서 이 묶이지 않은 지역의 풍선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이사님과 성동구 용답동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용답동의 입지 여건부터 이사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제 성동구의 용답동입니다.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위치에 있고요. 교통이나 주거 그리고 상업, 자연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좀 갖춘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성수동 그리고 왕십리, 금호동, 옥수동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용답동은 재개발을 통해서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실거주와 투자 모두 좀 적합한 지역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교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용답동은 이제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담역이랑 그리고 5호선 답십리역이 이제 인근에 있습니다. 도심이나 서울 주요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좀 용이하고요. 지하철을 이용해서는 이제 광화문 역으로는 한 17분 정도 용답동에서 잠실 같은 경우에는 한 24분, 여의도는 한 30분, 강남까지 한 33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차를 좀 이용을 하시면 동부 간선도로랑 내부 순환도로가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또 성수동이나 이제 왕십리 등 이제 인접한 지역들의 활발한 상권과의 접근성이 좀 좋기 때문에 다양한 상업 활동도 가능하고요. 이 지역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좀 혼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편의성이 굉장히 좀 높고 일부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좀 진행 중이고 계획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거나 환경 개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 인근에 이제 중란천 같은 이제 하천도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여가 활동을 하시기에도 좋고 가까이로는 또 한양대학교 병원과 한양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실거주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생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동구에는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향후 용답동의 발전 가능성이 좀 높고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의 개선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요 이제 성동구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교통망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다양한 상업이나 산업 인프라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서 거주나 투자에 굉장히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답동 입지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동구의 이 성수동 일대로 보면 정말 고급 아파트들이 비싼 아파트들이 정말 줄지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강남과 좀 가깝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용답동은 강남과도 가깝고 또 이 도심권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용답동을 중심으로 봤을 때 또 이 성동구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이번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 개발 호재를 좀 따져볼까요? 네, 용답동 이제 주변으로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주요 개발 내용으로는 한 5가지 정도를 이제 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삼표 레미콘 부지의 개발이 있고, 그리고 또 성수 IT 디자인 융합지구의 확장, 그리고 장안평 중고차 단지 현대화,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 그리고 중랑문 재생센터의 현대화 등이 있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내용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삼표 레미콘 부지 개발입니다. 이 부지는 지금 약 한 8,000평 정도의 한 77층 규모의 복합 문화 업무 상업 시설이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낙후된 산업 시설을 이제 수변 친화형 랜드마크로 좀 바꾸고 주위에 이제 서울 숲이나 한강 그리고 성수 일대를 잇는 수변 문화의 핵심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고급 일자리 유입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고 2026년 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착공이나 분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좀 탈바꿈 될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성수 IT 디자인 융합지구 확장인데요. 여기 지금 성수동 일대 융합지구가 4배로 지금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 상권이 좀 유입이 될 예정이고 삼표 부지와 이제 성수 중공업 지역 그리고 IT 지역 유통 개발진흥지구 성수 전략 정비구역 등의 기능적 연결을 좀 통해서 성동구가 미래 이제 성장 거점으로 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수 프리미엄이 좀 용답동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안편 중고차 단지 현대화인데요. 이 중고차 매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답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내 최초의 중고차 시장이고 현재 현대화를 위해서 좀 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좀 노후된 시설을 철거하고 지하 8층에서 한 36층 규모로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복합 단지에는 이제 오피스텔 한 500세대 정도랑 이제 잔혹자 관련 시설, 문화 복합, 공공기여 시설 등이 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건축 심의를 통과를 시켰고요. 향후 장안평 일대를 자동차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 거점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인데요. 2029년 완공 예정인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여의도 공원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의 수변공원이 좀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지하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5년 만에 첫 삽을 좀 뜨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교통 체증 해소와 강남 접근성이 좀 높아지고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좀 많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랑문 재생센터 현대화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동구에 위치한 재생센터를 첨단 하수 처리나 이제 주민 친화 공경으로 좀 탈바꿈 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제 24년 12월에 착공을 시작했고요. 32년 목표로 열심히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동구 개발 호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수동 일대가 이 서울숲이 이렇게 개발되면서 정말 살기 좋아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성동구 전체가 조금 더 살기 좋아질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될 개발 호재들을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답동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에는 이 재개발을 빼고 이야기 나눠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재개발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개발 현황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 내용도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 용답동 이제 주변 이제 재개발 추진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답동 주변에는 먼저 이제 청계 SK뷰가 있습니다. 이 청계 SK뷰는 2호선 신담역 바로 이제 앞에 초역세권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용답동 이제 121번지 일대이고 약 한 400세대 정도인데요.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 총 3개 동이고요. 25년 7월로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이 눈앞에 있습니다. 22년 이제 분양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가 되기도 했고 좀 그런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을 한 184대 1로 굉장히 또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59타입은 한 9억 6천 정도 그리고 84타입은 한 13억 4천 정도로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많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청계 리버뷰 자이입니다. 2007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용답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대상지인데요. 해당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좀 새롭게 좀 태어난 단지입니다. GS건설의 시공사를 맡고 사업이 굉장히 좀 순탄하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치는 용답동 108-1번지이고 앞서 말씀드린 청계 SK뷰 바로 이제 아래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670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지하 5층에서 34층 한 1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7년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했을 때 당시에는 분양가는 59타입이 10억 3천, 78타입이 12억 7천, 그리고 84타입이 12억 7천 정도 였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고분양이고 또 그렇게 많이 많았었고, 당시 부동산 가격이 거의 매매가가 30% 이상 내려갈 시점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분양이 잘 될까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36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로 성공적으로 분양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청계 SK뷰 그리고 청계 리버자이 바로 아래로 보시면은 이제 용답 1, 2구역 예정지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앞에 재개발을 열심히 또 나가니까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지역들도 역세권 재개발을 22년도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 6월에 오세훈 시장이 역세권 재개발 요건을 좀 변경하고 강화를 하면서 사업 진행이 많이 되지 못한 곳들이 있었는데요. 되지 못한 곳들이 보통은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으로 좀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용답동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답동도 2023년에서 4년에는 신속통합으로 좀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발을 하려는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동의소도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1, 2구역 모두 동의율이 50% 이상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재개발이 그렇듯 빠르게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반대를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24년 8월 달에 이제 반대 동의서가 25% 이상 제출이 되어서 동의서 효력이 현재는 상실이 되었고, 2구역도 마찬가지로 24년 7월에 동의서 효력이 좀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재개발 추진 현황은 여기까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브랜드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투자해 주실 만한 지역을 조금 줄여서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요. 용답동 그 앞에 말씀드렸던 2구역 예정지인데요. 물론 1구역, 2구역 두 지역 모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구역이 조금 더 이제 1구역보다는 면적이 좀 크고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88%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소유자도 지금 한 975명 정도라 1000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면적도 99,000제곱으로 굉장히 면적도 큽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지금 3,000세대 이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대단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2호선 용담역과 그리고 5호선 답심리역 사이에 딱 위치를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요. 제 생각에는 노후도 때문이라도 언젠가는 꼭 좀 개발이 돼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래서 과거부터 이제 누가 봐도 재개발이 좀 되어야 할 지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몰렸습니다. 많이 몰렸던 지역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현재는 이제 반대자들로 인해서 동의서 효력이 상실됐으니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 좀 적합한 지금 시기다 이렇게 보이고는 있는데요.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이제 재개발 진행 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또 내리고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지금이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확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가격이 좀 내린 상태니 매매가에 좀 거품이 없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아무래도 좀 이제 배가 아프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앞에 청계 SK뷰나 청계 리버자이 단지들을 매일 이제 주민들은 보면서 아마 재개발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선택이 아닌 좀 필수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계 리버자이 재개발 당시에 같이 이 구역도 원래 했었어야 됐는데 과거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솔직히 높아질 줄은 몰랐었고 경제 상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계산기부터 이렇게 좀 두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는 같이 개발을 진행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이제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재개발이 진행이 되기만 하면 돈을 좀 많이 번다는 것은 좀 체감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역세권 재개발을 좀 추진을 하다가 여건이 좀 강화되고 변경돼서 신통으로 또 진행을 하다가 또 한 차례 무산되긴 했는데 저는 다시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재개발을 하더라도 위치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짧은 시기에 많은 동요를 보여준 지역이고 주민들의 열의는 이미 보여졌고 아마 반대하신 분들은 조금 재척해 나가면서 조금 더 이제 빠르고 단단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은 어떤 시기에 투자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이 시점에 여유롭게 좀 투자를 해 보시면은 좀 큰 차익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하는데요. 요 용답동 지금 제가 투자 포인트를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용답동은 2호선 용답역, 5호선 답십리역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좀 뛰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성공적인 재개발 분양으로 인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단지들을 이제 보면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개발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지역은 무려 노후도 88%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재개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노후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로 이 지역 대장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점과 현재 매매가가 기존보다 많이 낮아진 상태라는 것도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처럼 용답동에는 좋은 투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앞서서 이 지역의 가격적인 거품이 살짝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좀 접근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가격적인 정보도 주실까요? 네, 용답동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 2억대 정도의 투자금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2억 후반대에서 거의 한 3억대까지 3억 초반 정도의 투자금을 보였던 지역인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2억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을 좀 진행을 하다가 동의서 효력이 상실되니까 매도인들도 좀 금액을 내려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4억 초반, 임대가 한 1억 후반으로 2억 초반 실투자금이었고 투자성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투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가 5억 초반 그리고 임대가는 한 2억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실투자금도 한 2억대 중반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2억 정도로 이제 서울에 이 정도 입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5천만 원 무상 증여와 그리고 또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의 차용, 뭐 1억 정도의 차용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부동산을 임장하기에 굉장히 아주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너무 덥지도 좀 춥지도 않은 이 시기에 송동구 용답동 지역 한번 임장해 보시면서 이 지역의 노후도와 그리고 청계 리버자이 건축 등 좀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분위기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으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가격에 비해서 지금 한 절반 가까이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좀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재개발 투자처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김문준 이사의 상담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